서울의 추운 겨울 저녁, 지은은 지갑에 남은 마지막 5천 원을 쥐고 지하철에서 내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배는 꼬르륵 소리를 내며 항의했다. 대학생으로서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다. 알바를 3개나 뛰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그 여자는 평범한 옷차림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고개를 들고 희미하게 웃었다. 배가 고파서.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 말에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돈으로 그 여자에게 라면 한 그릇을 사주기로 결심했다.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사줄게요. 지은의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여자의 이름은 민지였다. 민지는 재벌가의 상속녀였지만 가족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장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으로 민지를 정치적 결혼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 민지는 그 모든 게 싫었다. 자유를 갈망했지만 현실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지은과 함께 들어간 작은 분식집에서 민지는 라면을 먹으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대학에 와서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했는데 돈이 없어서 매일 고생해요. 민지는 그 솔직함에 끌렸다. 그녀 자신은 돈이 넘치지만 진짜 감정을 숨겨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저도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번호를 교환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그냥 좋은 일 한 거지? 그게 다야.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지은의 선함에 매료되었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고마웠어요. 밥 한 번 더 사줄까요? 지은은 놀랐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민지의 따뜻한 말투에 마음이 움직였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믿었다. 민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은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자유를 느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공원에서 산책하며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민지의 세련된 말투와 지식에 감탄했다. 너무 똑똑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지은과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민지의 마음은 깊어졌다. 그녀는 지은의 미소에 그 강인함에 끌렸다.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민지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나는 여자를 좋아하나 봐이.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녀를 괴롭혔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할 때마다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이게 뭐지? 그냥 친구일 텐데.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느 날 민지의 가족이 그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서가 민지를 찾아다녔고 민지는 지은과의 만남을 숨기려 애썼다. 지은은 민지의 불안한 모습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요? 말해줄 수 있으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날 저녁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을 뻔했다. 두 사람이 한강공원에 앉아 있을 때 민지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당신이 좋아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정상인가요?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포옹했다. 그것은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집으로 돌아와.
내 약혼식이 정해졌어. 민지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는 결국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재벌가의 딸이에요. 변장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숨겼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당신을 진짜로 좋아하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 충격적인 고백 후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지의 세계가 자신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지은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내 감정은 진심이에요. 지은은 화가 났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첫 다툼이었다. 민지는 가족의 압박을 무릅쓰고 지은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지은의 자존심이 상처받았다. 나는 가난해서 당신의 장난감인가 봐요.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당신의 진심에 끌렸어요. 그날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민지의 가족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비서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 양과 멀어지세요. 보상은 해드릴게요. 지은은 충격받았다.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거예요. 그녀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 후 지은의 삶이 어려워졌다. 알바 자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민지의 가족이 손을 쓴 거였다. 지은은 민지에게 따졌다. 이게 당신 가족의 짓인가요? 민지는 몰랐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왜 그래요? 지은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건 병이야.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아. 민지는 반항했다. 저는 정상적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감금하려 했다. 민지는 도망쳤다. 지은의 집으로. 도와줘요. 지은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친구들은 지은을 이상하게 봤고 민지의 지인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재벌가 딸이 레즈비언이라니 창피해.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고통은 점점 커졌다. 지은의 과거 트라우마가 드러났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다. 나는 두려워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민지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은의 작은 원룸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냈다. 민지는 자신의 신분증을 숨기고 지은은 그녀를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지의 행방을 추적했다. 어느 날 지은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민지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이 걱정하십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기 없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보상은 후할 겁니다. 지은은 문을 쾅 닫고 들어왔다. 민지는 그 광경을 창문 너머로 봤다. 미안해요. 내 탓이에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한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아빠는 항상 나를 완벽하게 키우려 했어요. 감정을 숨기라고 가르쳤죠. 지은은 공감했다. 저도 고아원에서 감정을 숨겼어요. 약하면 짓밟히니까.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의 유대가 강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친구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챘다. 지은아, 너 민지랑 사귀는 거야? 여자끼리. 지은은 부정하려 했지만 친구의 시선이 차가웠다. 그건 이상해. 그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요. 민지는 결의에 차 말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함께라면. 하지만 민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대. 민지는 고민했다. 지은은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가봐요. 하지만 돌아와요. 민지는 가족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그녀를 봤다.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 못하겠어? 정상적으로 살면 안 되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저는 정상적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런 사랑은 없다. 내가 상속받아야 할 회사가 있는데. 민지는 반항했다. 저는 회사보다 행복이 중요해요. 그녀는 집을 나왔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비서가 지은을 협박했다. 민지 양을 설득하세요. 아니면 당신의 삶을 망칠 겁니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부 갈등이 드러났다. 지은은 민지의 부유한 배경을 질투했다. 당신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지만 저는 없어요. 민지는 부정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지은의 불신이 커졌다. 어느 날 다툼이 폭발했다. 민지가 옛 친구와 만난 후 지은은 오해했다. 그 친구랑 뭐 했어요? 나보다 나아요. 민지는 화가 났다. 왜 그렇게 불신해? 내 감정을 믿어. 지은은 울며 대답했다. 믿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화해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약혼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재벌가 상속녀, 정치인 아들과 결혼 임박. 민지는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언론에 흘린 거였다. 지은은 그 뉴스를 보고 절망했다. 이게 현실인가 봐요. 민지는 지은을 찾아가 설명했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당신만 사랑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는 끝내야 할까요?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반항하기로 결심했다. 민지는 SNS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포스트는 폭발했다.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이 더 많았다. 재벌가 딸이 미쳤어. 사회를 더럽혀. 민지의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민지는 자유를 얻었지만 모든 걸 잃었다. 지은은 그녀를 지지했다.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지은의 삶도 피폐해졌다.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고 알바를 구하지 못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요? 지은은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함께 도피를 계획했다. 부산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출발 전날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내 아버지가 쓰러졌어. 내 탓이야.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중태였다. 미안해. 내가 행복하면 돼. 아버지의 그 말에 민지는 울었다. 하지만 지은은 혼자 기다렸다. 민지가 돌아오지 않자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를 버린 거야.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끝내요. 민지는 병원에서 그 메시지를 봤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의 아버지가 회복된 후 민지는 가족과 대화했다. 저는 지은을 사랑해요. 받아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내 미래를 생각해. 민지는 단호했다. 제 미래는 지은이에요.
그녀는 지은을 찾으러 갔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사라졌다. 원룸을 비우고 연락을 끊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왜 도망쳤어? 그녀는 지은의 친구들을 수소문했다. 마침내 지은이 지방으로 갔다는 걸 알았다. 민지는 차를 몰고 내려갔다. 지은은 작은 마을에서 알바를 하며 숨어 살고 있었다. 민지가 나타나자 지은은 화를 냈다. 왜 왔어요? 가족 곁으로 가세요. 민지는 울며 말했다. 아빠가 회복됐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인 안 돼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두려웠어요. 당신이 돌아갈까 봐 이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었다.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두 사람이 함께 서울로 돌아온 후 민지의 과거 약혼자가 나타났다. 그는 정치인 아들로 민지의 공개 고백을 비난했다. 내가 나를 망쳤어. 보상에 민지는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내 선택이야. 하지만 그는 지은을 협박했다. 그 여자를 건드릴 거야. 이 지은은 두려웠다.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포기하세요. 나 때문에 민지는 화가 났다. 함께 싸우자 두 사람은 법적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를 만나 협박에 대한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과정이 힘들었다. 언론이 그들을 쫓아다녔다. 레즈비언 커플, 재벌가 스캔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봐요.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길 거예요. 내부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했다. 나는 정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회가 문제죠. 지은은 위로를 받았지만 민지의 가족이 다시 개입했다.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민지를 놓아줘. 내가 그녀를 망치고 있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민지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세상이 이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공개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민지는 동의했다. 인터뷰에서 민지는 말했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지은은 덧붙였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인터뷰는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도 많았다. 온라인에서 헤이트 댓글이 쏟아졌다. 죽어라. 민지는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지은은 그녀를 돌봤다. 괜찮아질 거예요.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배신이 일어났다. 민지의 옛 친구가 언론에 내부 이야기를 팔았다. 민지가 지은을 이용했다. 거짓 소문이었다. 지은은 믿지 않았지만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나를 믿지 않아? 지은은 말했다. 믿어요. 하지만 피곤해요. 다툼 후 민지는 혼자 나갔다. 그날 밤 민지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한 걸 지은이 구했다. 왜 이렇게 무모해? 지은은 울었다. 민지는 대답했다. 너 없이 살 수 없어서. 그 사건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민지의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다. 회사 상속을 포기하면 너를 버릴 거야.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돈과 지위, 아니면 사랑.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할게.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걱정했다. 후회할까 봐. 민지는 웃었다. 후회 안 해. 민지가 상속을 포기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함께 일자리를 찾았다. 민지는 자신의 지식을 살려 컨설턴트로 일했고 지은은 대학을 마쳤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직장에서 민지는 차별을 당했다.
레즈비언이 여기서 일해 상사는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민지는 싸웠다. 이건 불법이에요. 소송을 걸었고 이겼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다. 인터뷰에서 당신을 봤어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요. 지은은 절망했다. 이게 사랑의 대가예요. 민지는 그녀를 격려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강해. 가족과의 화해가 시도되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민지는 감격했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는 지은을 만났다. 민지를 잘 부탁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는 민지를 무시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막.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지은의 과거도 드러났다. 고아원 친구가 찾아왔다. 지은아, 내가 동성애자라니. 실망이야. 지은은 대답했다. 이게 나예요. 받아들여. 친구는 떠났지만 지은은 강해졌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민지의 옛 약혼자가 복수했다. 그는 민지의 사업을 방해했다. 클라이언트들이 사라졌다. 민지는 의심했다. 그놈 짓이야. 지은은 말했다. 증거를 모아요. 두 사람은 함께 조사했다. 증거를 찾고 소송을 걸었다. 재판 과정이 힘들었다. 언론이 다시 달라붙었다. 레즈비언 커플, 복수 스캔들. 민지는 지쳤다. 이제 그만할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끝까지 가요. 재판에서 이겼다. 약혼자는 처벌받았다. 하지만 민지의 명성은 상처받았다. 식성 후 두 사람은 휴식을 취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민지는 말했다. 이게 우리의 자유예요. 지은은 동의했다. 네, 하지만 여행 중 지은이 임신 테스트를 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동성 커플이지만 지은은 과거 남자친구가 있었다. 민지야, 나 임신했어. 민지는 충격받았다. 누구의? 지은은 울며 말했다. 과거에. 실수였어요. 민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왜 이제 말해? 지은은 설명했다. 두려웠어요. 다툼이 일어났다. 민지는 떠났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이게 끝인가? 민지는 며칠 후 돌아왔다. 아이를 함께 키우자. 내 아이처럼. 지은은 감동받았다. 정말. 민지는 끄덕였다. 사랑은 용서해요.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다시 문제됐다.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키워. 미쳤어. 두 사람은 도전을 받아들였다. 아이의 출생 후 두 사람의 삶은 변화했다. 민지는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가족이야. 지은은 행복했지만 피로했다. 육아와 일의 균형이 어려웠다. 사회의 비난이 계속됐다. 아이에게 나쁜 영향 미쳐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민지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동성 커플 부모 모임. 함께 싸우자. 지은은 지지했다. 모임이 커지며 변화가 일어났다.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동성 커플의 육아 도전. 민지의 아버지가 마침내 연락했다. 손자를 보고 싶어. 민지는 망설였다. 아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말했다. 노력할게. 가족 재회가 이뤄졌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미안했다. 민지는 용서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에서 민지는 그녀를 간호했다. 나 없이 가지마. 지은은 웃었다. 안 갈게. 회복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그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사랑의 대가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민지는 연설을 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지은은 무대 뒤에서 지지했다. 마지막 위기가 왔다. 민지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경쟁자가 공격했다. 레즈비언이라 신뢰 못해 민지는 포기하려 했지만 지은이 말했다. 싸우작 함께 이겨냈다. 사업이 성공했다. 두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았다. 아이가 자라며 물었다. 엄마들, 왜 여자끼리 결혼했어? 민지는 대답했다. 사랑하니까. 아이는 웃었다. 나도 사랑할게.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상처는 남았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대가가 크다. 사회는 변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당신은 동성사랑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요?